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44회 거제시의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거제시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포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어느덧 공기 중에 봄이 오는 것을 느끼며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개회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4일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 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는 우리나라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과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 소재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당국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책임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비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상가 고인의 맹복을 비며 유족분들께 깊은 도의를 표합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거제시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시부 75개 기관 중 1등급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렴은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파수꾼이며 우리 시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렴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의회는 아쉽게도 종합 청렴도 3등급에 그쳤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청렴 마인드를 내재하여 다음 평가에서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7월 삼성중공업에서 약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하여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이 자리에서 축하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 6일 삼성중공업에서 또다시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함으로써 단일 계약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지역사회 경기 부양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정책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버텨내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5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해외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1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총 29건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양태석 의원, 김동수 의원, 조대용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윤보원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 행정을 펼치시는 박종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려시대 역사 유적지인 둔덕기성 도로 정비 및 관광 자원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행객들은 여행의 첫 장소로 어디를 방문한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의 나라나 지역의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서울의 경복궁, 경상북도 경주 등 방문하는 곳의 옛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유적지를 찾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기성관, 향교,
포로 수용소 등 유적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제18대 왕 의종이 무신 전중부의 난으로 폐위된 뒤 이곳에 머물렀다가 하여 붙여진 폐왕성이라고 불리우는 유적진 둔덕기성이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둔덕기성은 둔덕면 그림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시대 6세기경 말 건립된 성곽으로 2010년 8월 24일에 사적 제590호 문화재에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거제 지역의 옛 지명인 상군의 지소성으로 추정되는 만큼 거제 지역의 고대를 역사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지이며 채성벽과 벽지, 성내의 연지 등에 대한 축조 기법은 삼국시대 토목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은 7세기 신라시대 때 축조 기법, 축조 수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사다리로 출입하는 현문식 구조로 동문지와 삼국시대에 처음 쌓고 고려시대에 보수된 성벽 등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성이 있는 둔덕기성을 관광자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덕면 거림리에서 둔덕기성까지, 둔덕기성에서 사덕면 을왕리까지 도로 정비를 촉구합니다. 둔덕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는 되어 있지만 길이 좁아 차량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차 한 대도 왕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교통의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어 보기 좋지 않으며 기성으로 올라가는 등은 길은 환경이 열악하여 발을 헛디딜 수 있게 계단 있고 계단 또한 발을 닿는 부분이 폐허 있어 오르내릴 때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져 내린 성벽을 쌓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 1015선 포장 공사비 7억 7천만 원과 안내 간판 보수비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변 도로의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이 왕복할 수 있게 길을 넓히고 오래된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거제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려 의종 추념제 제례 정액을 촉구합니다. 고려 의종 추념제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제 지역만이 가진 독자적인 역사적인 전통과 새로운 거제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 행사는 800년 넘게 이어온 거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행사임에도 행정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의 저조에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총무제로 예산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액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거제시에서 주관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둔덕기성의 관광 활산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고려 의정 때의 역사적을 분석하고 둔덕기성 주변의 정비를 콘텐츠해야 합니다. 둔덕기성을 전래동화처럼 풀고 순천 나간읍성, 수원화성, 서울 남산 성곽길처럼 사람들이 찾고 걷고 싶은 길을 될 수 있도록 꾸미고 성벽의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여 유원지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둔덕기성에서 보는 석양노을은 전국 그 어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온 둔덕기성의 기성이 올라 통영과 한산을 바다를 바라보는 그 감동 자체입니다. 거제 시민은 혹독한 역사를 이기는 둔덕기성에 올라 힘을 얻고 관광객들의 거제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육지를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광 거제 만드는 데 최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택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지암 조각공원 고도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2006년도 특색 있는 조각공원으로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능포동 427-2번지 1원 1만 3천 제곱미터에 20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해양관광도시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주제로 조각품을 공모하여 226점 가운데 20점을 선정, 작품당 4천여만 원의 값을 치러 설치했습니다. 이후 2008년도 준공된 양지암 조각공원은 2013년 관광, 웰빙, 환경, 생명, 평화를 주제로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어우러지는 화려하고 상징적인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확장공사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44억 7천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지암 조각공원은 당초 조성계획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그 활용도 역시 저조해 동네 조각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와 시선을 끌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 등 현대 여행객들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 조각작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정리하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공원 주변 부지에 매입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예술랜드의 미디어아트 조각공원은 여수해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공원 입구는 미디어 영상을 통해 자연미와 다른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대표 조각품인 마이더스의 손은 전망대와 포토존을 겸해서 여수시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그대로지만 다양한 미디어 아트 영상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근해, 짚라인 등 여러 즐길거리까지 갖춰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은 수년째 똑같은 조각품만 설치했을 뿐 주변 경관을 활용한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만무한 실정입니다. 민선 8기에서 양지암 조각공원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시설 확충을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다고 하나 사업비 5억 원으로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치 미술작품 추가나 진입로 정비는 시민들의 일상적 편의와 문화시설 향유를 위해 필요하나 공원 조성의 당초 계획인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이 되려면 현 계획보다 훨씬 고도화되어야 하고 예술성에 재미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의 대표적 작품을 무엇으로 하여 시선을 끌 것이며 향후 들어설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연계로 중장년층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시민 이용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제의 하늘과 바람,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탁월한 곳입니다. 다른 사업지와 달리 주변 가용 토지 또한 충분하여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므로 조각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갖춘다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박종호 시장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관련 시정 운영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해 놓은 양지암 조각공원같이 활용가치가 높은 기존 관광 기반 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시간과 예산을 전략해 거제시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중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주동의 노후화된 스포츠 프라자를 허물고 체육대회 경기장 규격에 맞는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동에 위치한 스포츠 프라자는 2005년에 대우조선 해양에서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직원체육 시설로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의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회원은 약 7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그러나 오랜 운영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및 미관 저해, 시설 기능 저하, 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다양한 종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능적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 활동을 위해 스포츠 프라자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조선소 직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체육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대표 기업인 한화오션의 지역 사회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거제시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및 주민 스포츠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 회사 인근에 사계절 축구장 7면, 실내 체육관 4개, 수영장 3개, 아이스링크, 테니스장 15면, 농구장 3면, 헬스장 23개, 인공 암벽, 보링장, 탁구장 등을 조성하여 울산 시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고 울산대학교 아산스포츠센터는 울산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회장의 개인 기부를 통해 건립되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정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국민 체력 향상과 정서 함량 지원을 위해 포항시에 포항실내체육관 및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축구 전용구장 및 포항 효자 아트홀 건립, 스페이스워크 제작 기부 등 기업 차원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디다스는 서울시와 함께 4년간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10개 지역 19개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거제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공적 책무를 가지고 한화오션 소속 직원의 재활 및 건강복지 향상과 거제 시민들의 문화체육 혜택 확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아주동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주동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은 첫째,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인근 조선소 직원들의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여 거제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적 디자인의 대규모 체육시설로서 업그레이드는 우리 시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국체전 및 2034년 청소년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통해 유무형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기찬 문화예술,
여가를 향유하고 도심 속에 고품격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여 아주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옥포와 장성포, 능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도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합니다. 지역 대표 기업인 하나오션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조사 및 분석, 인근 추가 부지 확보, 하나오션과의 적극적인 협력 과정의 다각적인 검토로 아주동 계획을 문제만 하면 좋은 일을 실망하는 법은 그리고 그라도 조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호 의원, 김동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서명일건을 선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 대표위원회는 양태석 의원, 위원으로서는 홍미락님, 서용태님, 도용국님, 박종률님, 옥치중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 자료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2월 23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 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신숙입니다. 우리 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 결과와
2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 함께 건강한 행복 어떤 그제를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작성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성과지표 7개에 대한 1차 연도 실정 및 자체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주요 성과지표 중 법정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간 준수율 및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개 지표인 현재 흡연율은 미달성으로 우리 시는 현재 흡연율이 21%로 전년도 대비 1.9% 낮아졌으나 전국 경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 확대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1차 연도 2023년 사업 시행 결과는 자료 5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기 2차 연도 2024년 세부 과제별 시행 계획은 1차 연도 목표 미달성 사업 및 중장기 목표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2차 연도 및 향후 계획 주요 지표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경남 공동지표인 걷기 실천율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과 미흡한 사항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세부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사업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용은 자료 44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 계획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총 44개 사업을 위기 강도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업무 우선순위 판단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별 업무를 조정,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및 감염병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 87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거제시의 지역 현황과 건강 행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차 연도 결과 및 2차 연도 시행 계획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연차별 시행 계획에 세부 사업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결과 및 2차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김서민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저희 공무국외 출장 국가는 베트남이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 인원은 윤부원 의장 등 거제시의회 의원 5명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3명으로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 출장 목적으로는 우리 시의 조선산업 인력 부족과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관련 비자 및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조선산업 투입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적응과 문화 및 생활 환경 차이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지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 파악해서 우리 시와 산업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출장 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출장 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 선기간 방문 후 현지 시찰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답사 현황입니다. 베트남 유학시장 업계 1위 연 학생 1,000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 알파 유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과 제휴 협력을 하고 있으며 E7 비자를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물론 조선소를 포함한 여러 산업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공무 구계팀이 베트남 출발 전 조선 지원과 한화, 삼성 관계자, 노동자 등에 의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것 중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제 보내는 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에서 진행하면 실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더욱 신경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하노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고용노동관, 비자 관련 영사 등 주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비자 발급 절차 및 기한 단축 방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출되는 인력 현황, 불법 체류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조선업 관련 용접공, 전기공, 배관공 등의 인력 포함 E7부터 E9까지의 비자 발급이 현저히 늘어난 현황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파악한 비자 발급 기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느리다는 것을 전달하며 첫 시작점인 대사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공고사항과 함께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의 발급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베트남 자국의 인력 송출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의 서비스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노이 노동부 해외노동관리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대사관에서 파악한 비자 발급에 대한 베트남 법령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는 한편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베트남 당국의 노력, 한국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가이드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해외노동관리국 책임자 역시 인력 송출 전 면접 등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있고 보증인 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체류율에 대해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용접 및 도장 등 현지 산업공장, 하노이 하이테크 기술대학, 마파오 인력업체 등을 현장 답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출장 의원들의 개인 소감을 작성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의 출장 기간 동안 익힌 내용들은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국에서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긴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